자, 남편 외도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결혼 16년 차이고 남편 외도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 채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일단은 결혼 16년 차면 나름대로 자녀들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제 이루면서 아마 잘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은 외도를 했다. 일단은 왜 외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도는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남편에게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 중독이라는 그래서 외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편 외도의 원인은 남편의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원인이지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외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인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증 심리 장애이기 때문에 외도가 중단이 되더라도 또 외도가 왜 중증 심리 장애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증 심리 장애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외도가 발생을 안 하면 좋은데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계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외도를 중단하더라도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평생 갑니다. 왜? 관계 중독을 치료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외도가 아내 모르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 당연한 게 돼버려요. 그 원인은 중증 심리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때 아내에게는 남편 외도를 알게 되니까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외상 트라우마는 아내 인생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뭐 억울하다, 분하다, 뭐 분노를 표현하게 되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외상 트라우마가 너 인생 망가져라, 너 인생 망가져라 하고 계속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아내는 그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 아내도 그걸 원치 않았는데 원치 않았지만 그걸 해야만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살 것 같아져요. 즉 건강하고 정말 잘 살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무너져야만 편안해지는 그게 외상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가 원인이 돼서 외도를 하게 됐고 아내는 이 남편 외도를 알고 난 다음에 이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이제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이렇게 그래야 편안해지니까요.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내들이 상담을 한다든가 또 물론 당연히 남편한테 분노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정말 이제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데 남편은 중증심리장애인데 본인 치료 안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관계가 끝장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이제는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할 만큼 다 했다는 게 뭐냐? 무너지는 거. 그리고 정말 이제 더 이상 무너뜨릴 게 없을 만큼 내가 노력을 다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흔히 하는 게 바로 소송과 이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소송 이혼은 나중에 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건강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는 소송 이혼을 하면은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도 내 인생 그 안에는 내 아이들의 인생도 있거든요. 그게 무너진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남편 애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아내분이 외상 트라우마를 가진 채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악화된 겁니다. 이제 나이가 편안해지고 이제 사는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상간녀 억울하고 분해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상간녀 소송을 권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인생 파괴하라는 거예요. 상간녀 소송하면 남편이 돌아오는데 미쳤나 봐요.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가
악화된 채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노님은 못한 결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이 됐던 이혼 소송이 됐던 나중에 내가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합리적으로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누가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남편의 도로 고통을 겪다가 할 만큼, 즉 무너질 만큼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 편안해져야지. 나도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인생 파괴자들, 즉 무너진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은 나를 무너뜨리고 타인을 무너뜨리는 걸로 살아가야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든가 문제가 발생을 하든가 해서 이혼 소송으로 전환하는 거 의외로 많습니다. 또 그렇게 부추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남편의 중증 심리 장애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악화가 돼버립니다. 어떤 남편들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중증 심리 장애인 상태입니다. 악화된 채로 돌아와서 열심히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싹싹 빌기도 하고 마치 돌아온 것처럼. 그러나 중증 심리 장애가 악화된 채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악화돼가지고 아예 이혼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상간녀라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증 심리장애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간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용당한다. 남편이 상간녀를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물론 상간녀가 위중증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인 상간녀다 그러면 남편의 이혼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남편의 도를 발견했을 때 이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도 공격을 하지만 상간녀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 이용당하는 남편들의 특징은 남편도 공격을 하고요, 아내를. 그 다음에 상간녀도 아내를 공격을 합니다. 즉 상간녀에게 남편이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상간녀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남편이 계속 이혼에 관련돼서 또는 뭐 적반하장으로 막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상간녀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상간녀를 이용하는 겁니다. 왜? 중증 심리장애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남자들을. 그래서 집에 무릎 꿇고 들어와서 싹싹 빌고 있는 남편이나 집 나가가지고 이혼하고자 하는 그런 남편이나 중증 심리장애가 악화되는 건 똑같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 채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있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이용을 하는지 아니면 상간녀가 남편을 이용하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재산을 빼돌린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제 이혼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되죠. 재산분할에 관련되는 것도 해야 되죠. 아이들 양육비 지급하는 것도 있죠. 뭐 있죠. 여러 가지가 이제 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재산을 빼돌리고 감추려고 듭니다. 그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다.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빼돌릴 재산들을 다 가처분 신청 걸어놓고 진짜 끝장내듯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혼 소송을 할 때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재산 파악 다 해놓고 가처분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빼돌리기 시작을 했다. 걱정이 많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떡하긴요. 이럴 때는 이제 이미 이제 이 부부관계 끝났어요. 이제 이혼 가야 돼요. 이분은 이혼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빨리 나를 회복시키세요. 동시에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는 게 1번이에요. 무조건.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야 될 인생을
이제 지금부터 준비 안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나를 마음 치료를 해서 나를 치료하고 회복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남편한테 치료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지금은요. 이미 이혼 소송을 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뭐냐, 내 마음을 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일단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재산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 가처분을 다 걸어놔야 됩니다. 처분을 못하도록. 지금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에 관련되는 걸로 진행을 해서 끝까지 이혼은 가야 됩니다. 이제 시작한 거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외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됐다는 걸 판결문까지 가야 돼요. 나중에 조정한다 그러면 안 하면 못한 결과예요. 판결까지 끝장을 내듯이 가야 됩니다. 대신 내가 안정적이어야 돼요. 나와 내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치료해서 나와 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1번, 그러면서 동시에 재산을 더 이상 못 빼돌리도록 가처분을 걸고 뭐하고 진행을 하는 게 2번. 그리고 나서 이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진행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전 남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 털어먹고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돌아오네 안 돌아오네 할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결정을 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이분은 지금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줘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미 상간녀 소송,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이미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마음 치료해서 외상 트라우마, 자기 인생, 타인의 인생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혼해도 무너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이를 위해서 일단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 즉 마음 치료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혼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재산에 대한 가처분을 하고, 그래서 완전하게 이혼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서 판결문까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 쓰레기 돼서 무너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